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삼전 지킴이 천만입니다. 오늘도 삼성전자 이야기 줄기차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느끼는 겁니다. 기사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어요. 삼성전자에게 셀트리온이 느껴진다. 왜 이런 뜬금없는 그런 문구가 나왔는가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. 우리 염불리라고 하는 이 염승환 이웨스트 투자증권 이사죠. 이분도 보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 많이 나와가지고 단기간 내에 보니까 이렇게 차장에서 부장, 이사까지 초특급 승진한 분이더라고요. 현재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고 하는데, 일단 결국 애널이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100%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추가로 듣다 보면은 좋은 내용들은 발췌해가지고 내 것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갑자기 뜬금없이 셀트리온이 느껴지냐? 셀트리온.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. 요즘 보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아주 비실거립니다. 삼성보다 더 심해. 삼성 더 심하다. 근데 이 셀트리온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. 보면은 지금 보니까 그 셀트리온에 그 레키로나라고 있어요. 레키로나. 이 레키로나가 그 코로나19의 그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갈 때 이거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항체 치료제예요. 항체 치료제인데,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시약청에서 이제 그 정식 그 품목 허가를 이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보니까 또 유럽에서 또 승인 그 권고를 획득해서 이목을 끌었고, 그때 보니까 주가가 한번 슈팅을 하더라고요. 한 10% 정도 이상. 일단은 그 셀트리온이 그 발표한 자료 보니까 레키로나를 투여해가지고 고위험 환자군은 중증 환자 위험률이 약간 위험군 대비해서 72% 정도 감소했다. 70%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화이자가 있어요. 화이자의 그 팍스로비드라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라고는 하네요. 보니까 팍스로비드는 당장 양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레키로나가 유럽 승인을 받은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. 그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. 또 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 성공하면은 그 다음은 어디냐? 고 USA죠. USA 가야죠. 아직 그 FDA 승인이 남아 있어요. FDA 승인. 이걸 통과하면은 또 새로운 장이 열리겠죠. 쫙 올라가겠죠. 그래서 이제 일단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일단 중요한 매출처 하나가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. 일단은 그 셀트리온 실적이 이제 기대에 못 미쳐요. 이게 상당히 지금 주가는 삼성과 비슷하게 굉장히 부진해요. 레키로나가 이제 정맥 주사 형태예요. 투여 형태다 보니까 우리 경구용 치료제 여기가 상용화되면 이제 수익성이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많죠. 왜냐면 먹으면 편하니까 누가 주사 맞으려고 하겠어요. 하여튼 그 유럽 승인은 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이 레키노라를 흡입 형태로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. 흡입. 그래서 이것도 경구용 치료제 못지않게 편의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있고, 여기 또 상용화에 성공하면은 이제 또 추가적인 무슨 시그널이 되어주지 않겠나,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소액주주 요즘 보니까 주가가 5에서 6만 원대, 이때부터 이제 회사를 믿고 투자한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. 그러다가 겨우 이제 고점 40만 원까지 잘 갔어. 5, 6만 원 분들이 5에서 6만 원, 40만 원까지 쭉 갔는데, 결국은 이제 주가가 딱 찍고 나더니 그냥 곧바로 반토막이 되어버린 거예요. 반토막이다. 그러면 결국 속이 쓰리죠.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거의 25% 정도 내외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데 30% 가고, 여기는 50%가 빠져버리니까 도는 겁니다. 사람이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. 일단 주가를 그 부양하는 좋은 방법이 또 뭐냐?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사주를 매입해야 돼. 자사주 매입. 근데 바이오 기업은 배당을 거의 안 해요.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. 그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분들도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안 해. 바이오 기업은. 왜냐? 그 돈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, 연구 개발 더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인색해요. 일단 그 레키노나가 유럽 승인으로 하나의 실마리는 해결됐는데, 문제는 미국 승인까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회복하지 않겠나. 그래서 앞으로는 회복할 아마 남았다. 그런 이야기를 살포시 하는 거예요. 하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약간 좀
셀트리온하고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는 또 왜 그러냐,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부진해. 아주 안 좋아. 막 디램 가격 떨어지지, 업황도 안 좋다고 하지. 여기 또 TSMC에 밀리는데 공장 증설 이야기는 없지. 현금만 쌓아놓고 있지. 여기 또 주주사이는 자사주 매입이라도 하려 하는데 삼성도 아직 뭐 자사주 매입한다는 말도 없지. 소각하면 더 땡큐지만은 아이 그건 뭐 보내고요. 일단 그래요 지금. 그 삼성전자는 그 업황을 떠나서 디램으로 많은 돈을 벌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디램이 이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해야 돼요. 수익성 위주. 여기에서 번 돈으로 이제 비메모리 분야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건데, 일단은 디램의 공급은 크게 늘리지 않을 것 같다.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이런 그림을 쭉 보면은 삼성전자가 디램 업황을 망가뜨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죠. 사실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정도의 회사는 업황을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합니다. 업황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. 양사 모두 설비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갖고 있고, 그건 내년에 가장 우려했던 공급 과잉?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공급 과잉도 굳이 큰 걱정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뭐 수요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위드 코로나로 이제 뭐 재택근무가 줄어들면서 PC, 디램 수요도 떨어지고는 있어요.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주력은 모바일과 서버 디램이다. 모바일과 서버 디램. 여기 특히 서버 디램 시장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. 그렇게 보고 있어요. 특히 요즘 뭐 증권사 애널들이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에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, 그게 뭐냐?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? 요즘 메타야, 메타버스. 메타버스 요즘 뜨고 있잖아요. 지금 계속 주가.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미친 듯이 뜨고 있어. 보면은 실적도 안 좋은데 기업들이.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이들이 또 삼성전자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거라고. 삼성전자의 수요처. 왜냐? 반도체 있어야 돼. 반도체. 특히 뭐 메모리도 있어야 하고. 하여튼 반도체가 필요해요. 그러면은 이런 업황을 예상하면은 내년은 기회들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내년 좋지 않겠냐. 여기 또 보면 엑시노스 2200이라는 게 또 있어. 그 스마트폰 두뇌야, 두뇌. 일종의 AP,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, 이게 그동안의 AP 시장이 퀄컴 스냅드래곤 점유율이 높았어요. 요즘 퀄컴 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. 주가가 지금. 여기 보니까 또 얘들도 메타버스에 약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. 특히 모바일 쪽이랑 뭐 자동차 쪽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, 하여튼 퀄컴 주가도 장난이 아니고 올랐다. 여기에 보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시리즈에도 스냅드래곤이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보면은.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엑시노스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00, 엑시노스 2200 있어. 이거를 퀄컴을 밀어낼 만큼 성능이 이제 좋아야 하는데, 일단은 이 2200에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. 상당히 좋다. 뭐 개선에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. 그 중요한 게 또 뭐냐? 그러면은 그 2200의 그 대량 생산이 중요하겠죠. 막 찍어내야 돼. 막 찍어내야 합니다. 팔아야 하니까. 근데 이거 양산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율. 이게 중요한 게 또 수율이야, 수율. 이 수율 문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, 수율. 수율이 좋지 않다는 그런 외신들의 보도가 있어요. 이게 말 그대로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뭐 찌라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. 하여튼 수율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, 저는. 일단 수율이 좋아야지 이제 많이 팔 수 있겠죠. 그래서 출시 예상 시기가 2022년 3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.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.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삼성이 이걸 무조건 성공해야 돼. 그러면 퀄컴과 대등한 경쟁이 이어질 거예요. 스냅드래곤을 넘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, 그러면 덩달아서 이제 파운드리까지 좋아지는 거야. 그래서 엑시노스가 삼성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엑시노스 2200이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. 이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동병상련의 처지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셀트리온이 느껴진다, 삼성에게. 그런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셀트리온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잘 돼가지고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막 웃음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고, 그에 못지않게 삼성전자 날라다녀야죠. 지금 빨리 엑시노스 2200도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팔려서 잘 됐으면 좋겠고, 이제
D램도 마찬가지로 생산량을 좀 공급 조절을 해가지고 뭐 충격이 없도록 내년에 잘 이렇게 컨트롤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면은 뭐 내년도는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전 시간 얘기했죠. 열심히 모아야 한다. 삼성전자 4분기에는 필요 없다. 연말까지는 여러분들 줍줍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계속 줍줍줍줍 해야 돼요. 한 주라도 좋습니다. 꾸준히 모읍시다. 떨어지면 계속 모으세요. 떨어지면은 모으는 거고, 오르면은 좀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떨어지면은 또 줍줍하고 뭐 그렇게 다 보면은 수량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